임플란트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임플란트는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임플란트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임플란트는 이가 없는 자리에 인공치아를 만드는 거예요.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회색은 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못을 뼈에 박고 그 위에 지지대인 기둥을 연결해서 그 위에 치아 모형인 보철물을 붙이는 거예요. 그림으로 이해가 안 되실까봐 모형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총 기간은 평균적으로 윗니는 5에서 6개월 정도, 아랫니는 3, 4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왜 위아래 기간이 다르냐면은 이 못이라고 설명드린 저 구조물을 픽스처라고 부르는데, 픽스처가 주변의 뼈와 한 몸처럼 엉겨붙어 고정이 되어야 오래오래 잘 쓸 수 있어요. 아래턱뼈는 뼈가 치밀해서 치유 시간이 빠르고, 윗턱뼈는 구멍이 송송 뚫린 뼈 모양이라서 치유 시간이 조금 더뎌요. 추가로 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뽑히는 경우엔 염증이 많아서 염증을 가라앉힐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뼈가 많이 녹았을 경우엔 뼈 이식도 해야 돼서 기간이 훨씬 길어져요. 염증 회복 기간과 이식한 뼈와 남아있는 뼈가 붙는 기간, 대략 2에서 6개월 정도가 더 길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임플란트는 환자분의 건강 상태와 잇몸 뼈 상태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고요. 내원 횟수는 약 10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술 방법과 어떤 기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원 횟수가 달라지고요. 더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수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술의 교과서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취를 하고 칼로 잇몸을 째서 시야 확보를 위해 잇몸을 제끼고 뼈에 픽스처를 심어요. 수술은 오래 걸리진 않아요. 수술 시간 자체는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취 시간은 2에서 30분 정도? 그리고 심는 개수가 많아질수록 시간이 더 길어져요. 임플란트 수술이 아플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생각보다 아프진 않아요. 마취를 했기 때문에. 다만 잇몸을 제껴야 돼서 입 주변이 아플 수 있고, 입을 오래 벌려야 돼서 턱이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는 좀 간단한 편이에요. 첫 번째 수술은 픽스처를 심고 그 위에 임시 고정 나사인 커버 스크류를 끼워요. 쉽게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픽스처 안쪽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끼운 후 제껴놨던 잇몸을 꼬매요. 그럼 눈으로 안 보이겠죠? 그렇게 회복 기간을 가진 후 수술을 한 번 더 해요. 2차 수술이라고 하는데 되게 간단해요. 마취를 하고 잇몸을 살짝 째서 커버 스크류를 빼고 힐링이라는 임시 고정 나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커버 스크류가 작은 뚜껑이라면 힐링은 큰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작은 뚜껑을 큰 뚜껑으로 바꿀까요? 기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잇몸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픽스처의 큰 뚜껑인 힐링을 끼운 후 잇몸을 꼬매면 힐링 주변으로 잇몸이 예쁘게 아물겠죠? 비유를 하자면 귀를 뚫고 귀걸이를 걸면 살이 그 주변으로 아물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당연히 잇몸 밖으로 나온 뚜껑이니까 눈에 잘 보이겠죠. 두 번째 수술은 2차 수술이라는 과정을 생략한 거예요. 2차 수술이 뭐였죠? 그 작은 뚜껑을 큰 뚜껑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두 번째 수술은 픽스처 위에 커버 스크류를 끼우지 않고 힐링을 끼우는 거예요. 이 방법은 모든 환자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간이 덜 걸리고 덜 번거롭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시고 싶으시겠지만, 그것은 이제 원장님이 보시고 선택하시는 거라서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면 회복 기간을 거친 후에 주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서 본을 뜰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을 하고요. 이제 본 떼는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이 과정이 좀 헷갈리고 어렵긴 한데 최대한 설명을 잘 해볼게요. 이게 임플란트의 최종 구조물인데요. 픽스처, 기둥, 보철. 픽스처는 심었으니 이제 기둥을 올려야겠죠. 기둥은 환자분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기성용과 맞춤형이 있는데, 기성용은 공장에서 찍어낸 기둥이라서
그 만들어진 기둥을 항상 치과에 구비를 해둬요. 기둥을 본 뜨는 과정 없이 바로 픽스처에 연결할 수가 있어요. 장점은 당연히 본을 안 뜨니까 내원 횟수가 줄어들고요. 맞춤형에 비해서 저렴해요. 단점은 이제 환자분 잇몸과 딱 맞지 않을 수가 있어서 만족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고요. 맞춤용은 기둥을 만들어야 돼서 본을 떠야 되는데 그 본을 기공소로 보내면 기공소에서 기둥을 환자의 잇몸 모양에 딱 맞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장점은 만족도가 높고 단점은 내원 횟수가 늘어나며 비용도 올라가는 게 단점이에요. 이제 본 뜨는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기성용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임시 고정 나사인 힐링을 빼고 치과에 있는 기성용 기둥을 연결한 후 본을 떠요. 이 본을 기공소로 보내면 기공소에서는 기둥 위에 올라갈 보철물을 만들어주고요. 본을 뜨고 나면 기둥만 남게 되는데 임시치아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안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치과마다 조금씩 다르고 맞춤형을 선택하신 경우엔 임시 고정 나사인 힐링을 빼고 본을 뜨기 위해 필요한 치과 재료인 코핑을 연결해서 기둥본을 떠요. 이 본을 기공소로 보내면 맞춤형 기둥을 만들어줍니다. 본을 뜨고 나서 코핑을 빼고 다시 힐링을 끼워주고요. 일주일 후에 오면 힐링을 빼고 맞춤형 기둥을 연결한 후에 본을 떠요. 이거는 보철물을 만들기 위한 본이에요. 본을 뜨고 나면 기둥만 남겠죠. 마찬가지로 임시치아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안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보통 하나짜리면 그냥 안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개를 심었거나 앞니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일주일 후에 치과에 내원을 해서 크라운을 붙일 건데요. 픽스처와 기둥은 조여서 연결을 하고 기둥과 보철물은 접착제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픽스처와 기둥을 조여서 연결했기 때문에 씹다 보면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조여줘야겠죠? 근데 위에 보철물이 있으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철물에 구멍을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요. 수리를 하기 위해서 보철물 구멍에 있는 접착제를 제거하고 나면 안쪽에 기둥이 보여요. 그 임플란트 전용 드라이버를 넣어서 픽스처와 기둥을 조여줘요. 그러고 다시 접착제로 보철물을 붙여주면 끝이에요. 만약에 이 보철물에 구멍이 없었다면 보철물을 갈아내서 잘라내고 다시 본을 떠서 만들어야 되는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생겼을 거예요. 이제 과정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임플란트 비용이 왜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임플란트 회사마다 가격이 달라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알수록 비싸겠죠? 기둥을 맞춤형으로 선택했을 때 비용이 올라가고요. 크라운도 좋은 걸 선택했을 때 비용이 올라가요. 앞니는 비용이 더 많이 추가돼요. 왜냐하면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임시틀니 비용도 발생하고 크라운도 예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비싸요. 관리하는 방법은 임플란트는 보철물이기 때문에 충치는 안 생기지만 치주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치주염이 심해지면 잇몸과 뼈가 녹게 되고 결국 임플란트가 빠지게 돼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구강용품 중에 워터픽, 치간칫솔, 치실이 있는데 워터픽은 조금 비용이 비싸지만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워터픽은 물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시원하고 치아 사이사이를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비용이 부담이 되시면 치간칫솔을 꼭 쓰셔야 되고 음식물이 많이 꼈을 때는 치실을 쓰셔야 돼요. 네, 임플란트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뼈 상태가 안 좋으면 못해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는 뼈와 유착이 되면서 고정이 되는 건데 뼈가 약하면 고정이 안 되고 흔들리다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브릿지를 하셔야 돼요. 브릿지는 양쪽 치아를 깎아서 3개의 보철물을 이어서 만들어서 붙이는 거예요. 장점은 일주일이면 완성이 되지만 단점은 양쪽 치아를 깎아야 되는 그런 큰 단점이 있고 비용도 임플란트보다는 비싸요.